한국정보인증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매도 시기는 1차 매도 시기는 어떻죠? 저울질하는 시기는 오늘 최대 거래가 몇만 주죠? 11만 주 5분봉에서 단봉으로 11만 주 터졌어요. 거래가요. 9시 55분에. 이 거래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거래가 또 한 번 더 실려야 되겠죠. 대신 5분봉 단봉에 11만 주 넘어서고요. 오늘 그때 금요일 최고 거래량이 얼마죠? 25만 주 이상 터지면 좀 욕심 내보는 구간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오늘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가 안 붙는 고점 돌파는 의미가 없다 말씀드렸어요. 진성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거래 만약에 붙으면서 돌파하게 되면 욕심 조금 내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진성 돌파가 나올 때 돌파 매매가 나오고 추격 매수가 아마 들어올 거라고,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난다고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 매수할 때 매수 시점을 저지하면 되겠죠. 이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매도할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싶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매수하고 싶을 때 매도를 해야 되고, 그 방법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반대로 매매해야 된다 생각을 하세요. 한국정보인증 제가 금액은 450만원, 서린바이오 1400만원 정도 사놨네요. 금액은 일단 뭐 크진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서린바이오가 종가 부분에서 시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오늘 종가 베팅이죠. 무조건 태우고 가야죠. 내려가면 시세는 나온다고. 급등하는 시세는 안 나오겠죠, 당연히. 대신 이제 내일 먹을 수 있는 진폭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일단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종가 보고 일단 대응하는 게 맞겠죠. 예, 많이 산 건 아니고 조금 사놨죠. 이번 주 주력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오늘 반등 플러스로 나오고 시가 근처에서 음선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내일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면 조금 이제 주력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대신 이제 탄력이 안 나오면 주력 종목은 안 되죠. 탄력이 있어야 주력 종목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와서 뭐 10% 20% 먹는 건 목표는 아니에요. 20% 이상 먹는 건 목표는 아니지만 일단 목표는 일단 뭐 1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은 매도 시기는 제가 거래 터지는 거 봐서 저율한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오늘 단봉에서 거래 최고 많이 실리는 11만 주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25만 주 이상 터지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서 거래 터지면 뉴스 나올 때 매도할게요. 뉴스가 지금 나올 건 하나밖에 없죠. 뭐 나오겠나요? 상승폭 확대 말고는 뉴스 나올 건 없죠 지금. 근데 오늘 이 고점을 넘어서야지 아마 그 뉴스가 나올 거고, 고점 밑에서 놀면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상승폭 확대라든지 그런 뉴스가 많이 뜨게 되면 추격 매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개인들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한다는 말씀 일단 드릴게요, 먼저. 일단 고점을 일단 돌파를 해야지 특징주로 나올 거예요. 고점 밑에서는 안 나오죠. 시장 특징주가 제약주도 가고 있죠. 오늘 근화제약 이런 종목들도 가고 있고,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도 오늘 지금 가고 있고요. 화장품 중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요. 한국 화장품이 들어갔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13%대 지금 상승 중이고, 그리고 부산산업도 지금 상한가네요. 그죠? 가스관 관련주들 오늘 움직임 좀 나왔고 특징주로 나왔고요. 예, 식사 맛있겠습니다. 짜장면 먹고 왔어요, 저는요. 세트리온에 물려 계시구나.
일단은 뭐 나쁘진 않죠, 이 종목도. 어차피 코스닥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면 셀트로는 어차피 같이 가게 돼 있겠죠. 보전제로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아, 네. 왼발 맙수사님, 샤브샤브. 네, 그래요. 마이너스 5%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전제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회식할 때 이거, 뭡니까, 환전해서, 다음번에 회식할 때 제가 보태 쓸게요. 자, 정보인증 지금 물량 좀 들어온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항상 물량이 들어올 때 어느 창구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45분이잖아요. 12시 45분. 45분에 새로 시작하는 봉이 지금 새로 완성됐어요. 그리고 양선 두 개 나오면서 이제 물량이 조금 들어오는데요. 이런 물량 가지고는 아직 안 되죠. 5장에 일단 지금 41%인데요. 5장에 일단 거래 터지면서 전 거래 넘는지 한번 체크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고, 1차 매도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주 거래 터질 때 매도 시기 저유지를 하고 나서요. 25만 주 이상 만약에 터지게 되면 그때는 욕심 조금 내보는 구간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고점 돌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량 좀 실리네요, 그죠? 키움증권에 4천주 들어왔네요. 이건 별 의미 없는 거래예요, 그러면, 그죠? 이 호가창은 지금 이제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래만 이제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거리 없이 올라가는 고점 돌파는 제가 진성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가짜라 말씀드렸고요. 네, 사바님. 스테레오 지원이 안 되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매할 때, 이거도 제가 산 것도 보고 조금 이제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39,000원인가? 제가 37,000원인가 아마 주고 샀을 거예요. 뭐 6,000원짜리도 있고 9,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역시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샀는데 이 마이크 케이블이 굉장히 길더라고 보니까요. 이 접촉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오늘 스테레오 지원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피커로 들으시죠, 엘사님은요? 제가 오늘 장마치고 예, 살게요. 구매해서 내일은 제가 마이크 교체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지금 한국정보인증이 붙담 안 해요. 그러면 지금 49분 이제 다 지나갔고요. 50분봉 이제 새로 나오면 봐야 되겠죠. 네, 스테레오가 지원되는 마이크. 네, 오늘 제가 구매를 할게요. 이 스피커로 들으시는 분들은 뭐 이상 없이 잘 들리는데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한쪽밖에 소리가 안 나온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뭐 삐 소리가 난다 말씀도 하시고. 기관들이 매수할 때 어떤 흐름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까? 얘네들은 시장가를 많이 사잖아요. 매수할 때는. 그리고 시장가로 물량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일단 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가로 물량이 들어오면 어느 창고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서린바이오는 기간이 좀 크진 않지만 이 천주는 잠정직계죠. 만약 천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으면 장 마감 후에는 뭐 천주 이상은 무조건 매수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 실시간으로 보면 천주 정도 일단 매수를 했네요. 네, 창고 분석으로도 기간이 산지 확인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날 어때요? 지금 보면 서린바이오가 전 거래일이 어땠습니까? 기간이 사잖아요. 투신이 5천주를 샀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3천주를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1900주를 매수를 했는데 큰 물량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이런 매수 물량들이 많을 때 그때 어떤 창고에서 매수를 했는지 그 창고를 일단 체크를 해놔요. 제가 매물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 3월 26일 목요일날 흐름을 제가 일단 체크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대신증권이 매수 주체였다 말씀드렸어요. 후장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어떠나요? 매도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7천주 사고 있고. 근데 얘네 특징이 뭐였어요? 대신창고 특징이 5장 가서 물량 들어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오늘도 5장 가서 물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도만 하는 애들이 장 초반에는 일단 매도만 하는 애들이 장 후반 갈수록 매수가 들어왔어요. 71주씩 사놓은 거 보이시죠?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5장 들어서 다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대신 창고만 보면 되겠죠? 확인 가능하죠. 근데 다만 물량이 적을 때는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기간이 그날 많이 샀어요. 그러면 그 창고 중에서 특징 창고가 여기 보이실 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대신 창고다 이러면 대신 창고에서 만약 매수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그날도 이제 기간이 사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겠죠.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거는요. 대신 이제 기관들도 한 창고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창고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이 종목도 움직일 때, 종목마다 움직일 때, 어, 매수 주체 창고가 있으면 그 창고가 또 기간이라고 확인되면 그 창고만 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시간 잠정으로 좀 분석하는 게 11시인가 10시 반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1시 10분인가 12시 돼서 나오고 1시 10분인가 1시 반 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굳이 이제 그 시간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알고 있으니까. 서린바이오는 장 초반에 좀 뛰었다가요. 좀 눌러놨다가 지금 다시 물량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면 여기서 반등 나오면 오늘 시초가까지만 올라가도 되겠죠. 그럼 내일은 이제 큰 탄력은 없을 거예요. 대신 이 흐름이 나오면 이제 매기가 붙으면 충분히 이제 하루에 수익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라고요. 그때 매도하는 시점 일단 잡고요. 항상 그냥 상한가의 종목들 매수를 하시고 저도 뭐 개미지만 개미분들은 보시면 항상 상한가 가고 급등할 종목들만 매수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대신 이제
3% 5%씩 5% 3% 5% 정도라도 수익을 꾸준히 챙겨 놓으면 그게 쌓인다고요. 그죠? 그러다 한 번씩 좀 길게 뽑아 먹을 때 있고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만 쌓아 나가면 되는 거겠죠.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주문 접수 완료. 만약에 대신해서 지금 1시 넘어서요. 뭐 1시 반 이후, 2시 이후도 괜찮습니다. 대신해서 만약에 물량 들어와서 매도 매수 주체가 만약 바뀌잖아요. 매수 대신증권에서 순매수로 만약 집계가 되면 한국정보인증은 매도를 하고 같이 따라갈게요. 대신창고랑 같이. 신양 18% 남으셨어요? 아이고 봅시다. 오늘 뭐 거래가 별거 없는데 여기서 사셨어요 혹시? 3월 19일날? 여기서 사셨으면 고점이 10%니까 18%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서 사셔서 3월 10일날 뭐 한가를 한번 맞으셨을 수 있고요. 3월 10일날 매수하셨나요? 한가 갔을 때 아니면 여기서 행보할 때 매수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음봉이 떨어진 종목들은 행보할 때 사면 안 되죠. 시가 10% 뜨고 종가 9% 마감했으면 결국은 털어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신 거래는 만약 터지지 않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 보이고 이렇게 행보한 종목들은 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크죠. 차라리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낫고요. 만리, 버스텍, 이런 차트는 별로 안 좋죠. 차라리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행보할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차라리 1400원대 여기 보이시죠? 큰 음봉에 절반 50% 이상 뽑기를 했을 때 위로 갈 확률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400원대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싼 가격에 사서 더 많이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가격에 사서 덜 먹더라도 안전한 가격에 사서 리스크를 줄이셔야 되는 거죠. 금요일날 완리 물리셨던 분이 저기 전주 달거니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 종목들은 음봉 이제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음봉도 그냥 음봉이면 안 되고요. 좀 의미 있는 음봉이 있죠. 또 거래가 만약에 터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음봉이거나 시가 높게 뛰어서 하락해서 마감하면서 장대 음봉 떨어졌을 때 그런 음봉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런 음봉들은 의미가 없죠. 이런 음봉들은 장대 음봉만 의미가 있고 또 장대 양봉 거래 실린 장대 양봉만 의미가 있겠죠. 이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 여기서 한번 볼까요? 2월 24일 날 있죠. 추세 밟고 올라왔을 때 여기서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어요. 3월 3일. 그럼 이 종목을 만약에 매도 주문이 여기서 매수를 체결되었습니다. 했다 가정을 하면 이 종목의 매도 시점은 어디입니까? 이런 종목도 길게 먹어야 되죠. 3,900원 15원 여기 있는 시가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시가도 의미 있는 거래잖아요. 그럼 시가 3,915원 만약 위로 있으면 절대 매도하면 안 되죠. 그럼 길게 먹겠죠. 그러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 좀 볼게요. 지금도 거래는 붙으려고 하는데 아직 거래 붙은 건 아니죠. 코아스는 파주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저기 DMZ 평화공원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예전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는 뭐 추세는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어디서 매수를 하셨느냐에 따라 중요한 건데, 아니, 추세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죠. 대신 이제 크게 먹을 구간은 없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 뉴스가 나와서 한 번쯤 시세 주는 날이 있겠지만 연속적인 시세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요.
웬만한 재료가 아니서는. 뭐 계속 해먹었던 재료도 나와봤자는 크게 반응은 없을 거고, 테마 같은 경우에도 좀 신선해야 되죠. 시장에 많이 알려진 테마 중에서 재탕하고 뭐 재탕, 삼탕 하는 테마들은 이제 별거 없다는 거죠. 자, 1시 1분인데요. 한국 정보 인증이 오후장 가서 움직임이 나온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LG생명과학은 지금 괜찮잖아요, 위치가요. 이런 거는 뭐 기간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주체가 기간이죠. 그렇죠? 기간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할 필요는 절대 없죠. 이거 무조건 홀딩이죠, 이런 종목들은요. 무조건 홀딩입니다. LG생명과학. 오늘 퍼스텍요? 아유, 꺾였네요. 뭐 이제 흔드는 거일 수도 있고 꺾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안 좋죠. 이렇게 옵장돼서 흘러내리는 흐름은 안 좋아요. 대신 이제 오늘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만약에 3일선, 5일선가 다 깨버리면 내일도 안 갈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 가격대 유지하면서 시초가는 약간 밀려도 상관은 없어요. 4580인데요. 시초가 밑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만약 크게 음봉 떨어지면 끝난 종목이겠죠. 대신 이제 갭을 다 메우더라도 오늘 5장 가서 갭 보이시죠? 여기 상승 갭을 메우더라도 종가는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대에 이 시초가 근처만 유지해준다면 내일 가겠죠. 이런 종목들은 종가 베팅해도 괜찮겠죠. 종가에요. 일단 지금 흐름은 별로 안 좋아요. 흘러내리잖아요. 지금요. 참고 한번 볼까요? 키움증권에서 10만 주 정도 매수 우위고요. 미래도 똑같고요. 그럼 갑니까 오늘? 오늘 절대 안 가죠. 분위기는 안 좋아요. 지금 자르고 만약에 조금만 들고 계신다면 수익권이시면 지금 매도하시고 나중에 갭 메우고 올라오고 종가 관리되어진 흐름 보이면 매수하는 게 정답이겠죠. 종가에. 퍼스트는 근데 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요. 오늘 만약에 네, 수익이시면 반전을 일단 치내세요. 쳐내시고 오늘 꺾이면 크게 음봉 떨어질 수 있어요. 5장에. 지금은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시가이 무너지면 더 빠진다고요. 그리고 오늘 저점 깨지면 같이 빠지고 3, 5일선 만약에 붕괴돼 버리면 물량이 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가고 오늘 관리되는 움직임 보이면 내일 다시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도 관심 정보 일단 등록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주 들어오겠습니다. 열주요. 7,600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린바이오가 만약에 대신 창고에서 매수로 우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 일단 종가에 풀로 한번 실어서 가볼게요. 근데 여기 계좌만 풀매수고 다른 계좌도 있어요. 다른 계좌는 풀매수가 아니고 트레이딩 계좌만 풀매수예요. 제가 와서 풀매수란 단어를 만약에 쓰게 되면 이 해당 계좌에만 풀매수고 트레이딩 계좌만 풀매수예요. 그렇다고 몰빵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따라 하시면 상관은 없어요. 대신 이제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방법을 공유하자고 하는 취지지 와서 이 종목을 그대로 이제 따라 하셔라 매수하셔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만약에 하시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 선 있죠. 100만 원 정도만 매매를 하셔서 수익이 나면 삼겹살에 소주값 한 잔 뭐 버신다 생각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매매 방법을 배우시는 거겠죠.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거는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네. 제 의도만 만약에 알고 크게 매매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도 다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거품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가 악재가 나오면서 그때 떨어졌던 거고요. 그 악재는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그 악재가 나온 뒤에 주가 흐름을 이제 보면 되는 거겠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아니면 정말 조정을 위한 하락인지 일단 보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을 일단 체크해 봤을 때 금요일 날도 보면 꺾였더라면 크게 꺾여야 될 자리인데도 종가는 관리를 해놨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종목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비가 온 날님 주식방은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네요. 그래요. 미국 미국장에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많이 꺼졌잖아요. 지금 미국장에 보면 그 많이 오른 종목들 보면 바이오 업종 테마가 지금 보면 PR이 300급까지 간 종목도 있어요. 그러면 그 거품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 가보면 알겠지만, 바이오주는 어차피 거품이 PR은 어차피 고평가가 돼 있어요. 젠백스라는 종목도 예전에 유명했었죠, 그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젠백스도 지금 18,000원이네요. 예전에 뭐 4, 5만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흐름은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주 하나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시장 분위기에 맞게끔. 일단 이 한국 정보인증 먼저 볼게요. 거래 실린다 그죠? 이 거래 실릴 때 매도 시점을 제가 일단 11만 주부터 잡는다 말씀드렸어요. 아직 거래는 안 터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5만 주 이상 터지면 그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을 내봐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키움증권에서 매수 들어오잖아요. 이건 안 좋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고점을 일단 벗기고 있는데요. 고점 벗긴 뭐 넣는다 말씀드렸습니까? 뉴스 뜬다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폭 확대 뉴스 나오면 물량 조금씩 정리를 할게요. 원칙대로. 1시 12분, 그러면 15분 봉까지 보고요. 그러면 20분까지 보면 되겠죠. 15분 봉까지 보면요. 고점 벗기고 나서 뉴스 나온지 확인하고 매도 시점 한번 저지해 보겠습니다. 자, 9,800원 넘어서면 거래가 좀 실리겠다, 그죠? 그리고 뉴스 나온지 계속 체크를 할게요. 제가 그 방송을 하면 이 3초 정도 텀이 있어요. 딜레이 되잖아요.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뉴스도 같이 틀어서 봐요. 제가 뉴스 나왔네 이야기를 하면 한 3초 정도 텀이 있으니까요. 방송 전달되는 텀이. 뉴스 체크하고요. 다음에 이제 거래량 체크를 하면 되겠죠. 9,800원 넘으면 이제 매도 시기가 오겠죠. 거래 실릴 거니까요. 그리고 키움증권에 사면 안 좋다 말씀드렸고 이트레이드도 사면 안 좋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은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 고점이 9,730원인가 그랬는데요. 넘어섰으면 거래가 안 터진 거는 그 진상이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돌파 매매가 아니죠. 지금 아직 진성 거래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매도 시점은 아니, 본절 치더라도 지금 아직 매도 시점이 아니죠. 15분 봉 보고요. 타임 커트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시간 확인하고요. 15분 봉만 볼게요. 그러면요. 그럼 20분 되면 봉이 끝나겠죠. 자, 9,800원의 물량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저 물량 만약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일 계좌 물량인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지금 거래가 좀 붙는다, 그죠? 9,800원에 전 물량 다 소진되고 나서요. 거래 붙을 때 물량 좀 정리할게요. 그리고 뉴스 뜬지 확인 계속 하시고요. 이 물량 정리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와요. 누가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온다고요. 매도 주문이 물량 체결되었습니다. 반절씩 일단 정리를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물량을 많이 안 샀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어요. 욕심낼 구간도 아니고요. 주문 접수 완료. 그러면 물량을 조금씩 매도를 하겠습니다. 분할 매도, 매도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큰 물량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일단 매도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 주체가 만약에 뚜렷하게 있었더라면 조금 욕심을 내보고 그다음에 거래 터지면 욕심 낸다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욕심을 버렸고 물량도 많이는 안 들고 있었어요. 2% 정도 일단 수익 확정했고요. 그럼 서린바이오만 이제 집중하면 되겠죠.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서린바이오도 오늘 시초가 근처까지 가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만약 시초 근처 안 가더라도 일단은 뭐 플러스 끝나면 되겠죠. 양선이 크면 안 돼요. 오늘 대신 시초가가 오늘 그 갭이 1.89가 떴기 때문에 양선이 음선이 크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양선 근처 아니면 음선이라 하더라도 몸통만 좀 작은 음선이 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들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욕심 버리시고 매도를 일단 하세요. 수익 확정하시고요. 뚜렷한 주체가 없는 맥이기 때문에요. 의미는 없어요. 네, 사바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젠백스 요즘에 기간이 사나요? 기간이 조금 던졌네요. 그죠? 근데 큰 물량은 아니죠. 젠백스도 뭐 나쁜 정보는 아닌데 대신 이제 좀 그렇죠. 근데 회사 자체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기술력은 있어요. 그죠? 지금 흐름은 근데 나쁘진 않고요. 좋습니다. 일단 시장 트렌드 업종이 많은 업종의 종목은 하나는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일단 홀딩이 맞겠죠. 매수가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는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까지 일단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원하는 흐름이 안 나오면 제외시킬 거예요, 오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닉 IPS요. 14,200원. 이제 이런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이제 갔다는 거죠. 만 4,600원이면 비중을 적으시면요. 거의 고점에 사셨네요. 14,600원이면. 최고점에 사셨네요. 14,200원. 기관이 많이 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최근에? 기관이 많이 파네요, 그죠? 만약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이제 크게 개선될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면 추매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만 일단 홀딩 하세요. 그리고 적당권 12,000대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손절매를 하셔야 되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퍼스텍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수로 뭐 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요. 이 퍼스텍을 한번 보시면 4조가 그룹주들이 지금 강세네요, 그죠? 그룹에 뭐 나왔나요? 호재가 여기 보시면 그 퍼스텍 3월 27 고점이 10.76이고 종가가 4.9%예요. 마이너스 15% 가까이 되죠.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들이 오늘 치고 나가려면요. 갭 뜬 건 아침 흐름은 괜찮았어요. 아주 근데 강세가 이제 나오는 흐름이었는데 꺾였잖아요. 그죠? 거래도 안 붙었고.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치고 가려면 바로 치고 갔어야 되는데 못 치고 하면 여기 있는 매물 부담을 받잖아요. 여기에서 악성 매물이 포진해 있잖아요. 여기서 악성 매물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장 후반 되면 미끄러지겠죠. 이거는 보남 안 하죠. 퍼스텍은 장 후반 가면 미끄러져요. 재수 없으면 밑으로 하방으로 크게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하방으로 크게 갔다가 만약 종가 관리를 해주면 내일 또 가겠죠. 참치 소비 및 참치 가격 상승. 그래서 지금 사조 관련주들이 참치 관련주들이 오르구나. 또 뭐가 있죠? 사조 말고 참치 하나 더 만드는 데 있잖아요. 어디 동원 참치인가요? 동원 동원 FMB인가요? 네, 그렇나 보네요. 그리고 5% 지금 올랐네요. 강세네요. 동원 수산이구나. 그죠? 이것도 예전에 만 몇천 원대 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 음, 정보 인증이 안 빠지네요. 이게 계속 관리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안 들어가요. 매도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잘 안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뭐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대신 창고에서 72주씩, 71주씩 계속 사긴 하는데 이 물량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죠. 일단 시초가 위로 가는지 안 가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메리츠도 보면 조금 의미 있는 창구라 말씀드렸어요. 3월 26일 날 대신증권하고 메리츠하고 양합으로 일단 공방이 이루어졌다 말씀드렸고, 대신증권 매수 주체가 5장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네요. 그럼 이 내용 참고로 일단 보고요. 메리츠하고 대신 보면 되겠죠. 1시 반, 뭐 2시 이후에 보면 되겠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작게 조절할까요? 네. 너무 크게 들리죠? 예, 제가 소리 좀 줄여놨어요. 작게 일단 해놨고 너무 크게 들리시죠? 아가방이 갈 이유가 있나요, 지금? 항상 근데 이 오른 종목들이 보면 전날 지금 금요일 8% 종가 오르고 종가가 3% 끝났어요. 그럼 고점 대비해서 11% 빠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음선을 감싸는 양봉이 나와요. 대신 매물 부담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이날 고점이 이 부분에서요. 그럼 이제 오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재료가 뭐 있거나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항상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래요? 깜짝 놀라시는구나. 그죠? 네, 지금 줄여놨습니다. 근데 추격은 안 한다 말씀드렸어요. 대신 아무리 좋아도 추격은 안 해요. 재료가 있겠죠.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거래 창구만 봐도 알겠죠. 오늘 갈지 안 갈지는. 거래 창구는 나쁘진 않네요.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네, 인바디 봐드릴게요. 바이오스페이스죠. 추세 타고 가네요. 기간이 타고 있겠죠. 이런 추세는 계속 양선 만드는 추세는 기간이 아니면 못 만들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추세 타고 기간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있죠. 기간이 조금 사고 있는데 많이는 아니다, 그죠? 근데 이 잠정 직기이기 때문에 종가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간들 이렇게 매수 들어온 종목들은요. 보세요. 기관들이 이제 매수 들어온 종목들은 대량 매수도 들어온 적이 있죠. 좀 대량 매도도 무조건 했지만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흐름만 보면 수급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을 인바디를 일단 보더라도 지금 뭐 한번 꺾였죠. 꺾이는 위치에서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지금 이제 트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위치라고요. 그랬을 때는 기간 수급만 만약에 받침이 되면 매도 시점은 오늘 매도 시점을 잡는 게 아니고 좀 더 길게 가셔도 되는 종목이죠. 그 만약에 밑에서 사셨으면 홀딩을 계속 하시고 만약에 위에서 사셨더라면 지금 더 매수할 구간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올랐을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내일이나 모레나 조정 왔을 때 항상 매수를 다 하는 구간이겠죠. 지금은 근데 매수 시점은 아니세요. 홀딩 시점이죠, 홀딩. 종가에 뭐 최고점에 계속 팔아야겠다는 욕심은 부리실 필요가 없어요. 윗꼬리를 달더라도 안전하게 그냥 수익권에서 들고 계시면 계속 이런 건 홀딩권이죠.
홀딩 하세요. 네. 수익이세요? 손실 구간이시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고 수익 구간이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수익권이 오셨구나. 그죠? 오늘 만약에 홀딩 하시면 오늘 종가 만약에 확인하시고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내일도 오를 거예요. 이제 수익 구간이시면 여기서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크시겠네요. 그죠? 한 이쯤에서 매수하셨거나 뭐 뒤에 구간에서는 매수할 구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음, 이제 트렌드 만약에 여기 있는 정고점 부분에 만약 돌파를 못하면요. 이 구간 만약 돌파를 못하면 36,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구간 돌파를 못하면 일단은 매도가 맞을 것 같아요. 만약 저기까지 일단 열려있으니까요. 저기까지 뭐 홀딩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36,000원이면 지금 가격대에서 10% 정도요. 지금 아직 거래는 안 터졌어요. 아가방이요. 재료가 있나 보네요. 오늘. 네. 네. 중국발 아동소비재 관련주를 몰려가네요. 그네요. 예, 그죠? 모나리자가 금요일에 먼저 출발을 했고, 다음에 지금 아가방하고 보령 매드 양세에서 매기가 쏠리는 거죠. 예, 그냥 막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낙주 매매도 해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요. 아이센스는 안 떨어졌는데요, 지금. 지금 이런 구간은 안 들어가요. 이게 낙폭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이유 없이 만약에 하락을 했잖아요. 만약에 들어가면 악재가 터진 경우가 많죠. 이유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락을 하는 거고 급락을 하겠죠. 다만 이제 단기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오는 걸 이제 핑계로 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렇게 급락했던 종목들은 잘 안 들어가요. 하지만 단일봉에서 있죠. 만약에 매수 그다음에 고점인 종목이 낙폭이 순간적으로 팍 떨어지면 낙주 매매는 해요. 1, 2% 뛰고 들어오겠죠. 대신 이제 장이 이렇게 좋은데 낙주 매매를 할 필요가 있나요? 굳이? 없죠. 1% 뛰어 들어가는 위험보다는 순간적으로 매매해서 오른 종목도 많으니까 그 오르는 종목들 탄력을 먹는 게 추세를 먹는 게 더 낫죠. 지금 장에서는요. 지금은 추세 매매 구간이죠. 와서 조금 먹으려고 낙주 매매는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때는 대주매매 아시죠? 대주매매 매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차거리 아시죠? 대주매도도 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장이 무조건 올라야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 장이 떨어지더라도 대주매매나 낙주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도 있을 겁니다. 아, 예, 보고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장 초반에 저기 한국선제가 더 눈에 들어와서 한국선제를 매매했던 거고요. 두 종목 중에 이제 한 종목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뜨고 난 뒤에 조정이 왔을 때 이미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들어가도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도 안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확인된 종목 한국선제 들어간 게 더 낫겠다 싶어서 한국선제 들어갔어요. 전파기죽도 오늘 매수하려고 매수 타임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차피 제가 좀 매매를 안 했으니까 지금 와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서린바이가 오늘 거래가 팍 죽었다, 그죠? 좋아요. 도지만 만들어놓고 거래 죽이면 되겠죠. 이런 모양, 3월 20일 금요일에 나온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이 오늘 가장 이상적일 것 같네요. 그 다음날 1%갭 떠서 6% 고점 남겼네요. 또 그 다음날도 보면 3%갭 뜨고 3%가 고점이었네요. 주문 접수 완료. 전파기주 이런 종목 좀 아까운 종목이죠, 오늘. 이 아가만 컴퍼니는 만약에 오늘 상승폭이 많이 크지만 않으면 거래가 한번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관심 종목 등록해서 단타 치고 나오면 되겠죠. 아가왕이랑 같이 움직인 종목이 또 뭐가 있습니까? 보령 있죠.